제가 어제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 검사소 앞을 지나갔는데요. 평소 같은 시각에 보던 줄보다 몇 배가 더 길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서 계시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저도 느꼈습니다.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 700명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확진자 비율을 이제 양성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25%,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도 4배 증가했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백신과 관련해서는 들어오는 소식들이 어둡습니다.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접종 계획 다시 짜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는 얘기고요. 지금 확진자 커브를 보게 되면 12월 말 1월 초가 전 세계 각자 신규 확진자가 많았는데 네. 지금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인도가 하루에 한 16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남미도 환자가 늘고 유럽도 늘고요. 그다음에 안정됐다고 생각했던 미국도 한 3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 8만 명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떨어졌던 나라들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이 아예 빨랐었던 이스라엘 정도 빼놓고는 지금 확진자가 다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확진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락다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 완화시켰거든요. 네네. 그런 영향이 있고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서 느슨해진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라면 1,000명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제 700명대까지 올라왔는데 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2, 3주 내에 1,000명 이상 당연히 도달할 거고 만약에 지금 뭔가 정책을 한다 해도 2, 3주 결과가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5월, 6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짝 조인다고 하더라도 1,000명이 넘어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예, 왜냐면 2, 3주 정도는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면 다만 이제 다행으로 여기는 건 아까 이제 뭐 임시선별진료소에 국민들 많이 오신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먼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지금부터 해야지 아주 파국까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휴, 그래도 백신 접종 시작이 됐으니까 막연하게 내년이면 마스크 벗겠지 이런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백신 뉴스 들어오는 걸 보면 좀 우울해요. 일단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도표 하나만 좀 보세요. 자, 우리나라 도입이 결정된,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쭉 정리해드렸어요. 코백스 퍼실리티,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계약이 7,900만 명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6월, 즉 2분기까지 들어올 양입니다. 그러니까 도입이 될 양입니다. 1,000만 명분이 조금 넘어요. 근데 사실 우리 2분기까지 목표는 1,200만 명이었거든요. 모자르죠. 근데 3분기가 되면 7월이 되면 더 걱정인 건 2분기까지는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맞았고 3분기부터는 저 같은 이제 일반인 성인들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모더나는 파란색 하나도 없죠. 모더나는 미국에서 못 준다는 거예요. 계약은 했는데 못 보낸다는 거예요. 얀센은 지금 미국에서 접종 중단시킨 상태예요. 노바백스는 세계적으로 허가가 안 났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혀 물량을 한 명 것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한 명 것도. 예.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비축했던 것만 캐나다, 멕시코 준 거 빼놓고는 전혀 자기네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 이미 해서 미국 생산분들 지금 얀센하고 노바백스, 모더나, 화이자 다 미국이 주된 생산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다가 모더나만 못 내본다는 거예요. 얀센도 못 내본다는. 얀센은 이제 일부 이제 유럽에서 생산분 정도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정도. 미국 거는 뭐 이것저것 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 백신 하나도 지금 밖으로 나간 건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습니다. 와. 예.
그리고 이제 유럽 내에서도 지금 백신 물량 부족한 상황이고 예. 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접종 보류가 된 국가들도 있다 보니까 예. 유럽 내 상황도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조금 전에 도표를 오른쪽에 아예 띄워놔 주세요. 네. 예,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유튜브로 보시게.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더나는 2천만 명분이나 해놨는데 그건 이제 못 들어온다고 일단 봐야 될 것이고, 네. 얀센은 미국에서 접종 중단시켜 놓은 상태.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일단 미국 내에서도 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680만 명 맞았는데 혈전증 발생이 6명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 지금까지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됐는데 접종을 중지했던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다른 백신들이 좀 많은 편이고 초기에 이런 증후가 잡히면 좀 이제 과하게 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미국 특히 거기는 미국 좀 FDA, 넉넉하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FDA가 특히 백신이나 이런 의약품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네. 우선 중지하고 확실한 결론 날 때까지는 이제 좀 보류하는 이런 정책이 최근에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모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한 2, 3주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결론이 확실히 이게 위험을 상회할 정도로 이득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때서야 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풀릴 것 같습니까? 이재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미국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뭐 굳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 거기서는 막더라도 우리는 지금 얀센 안 맞으면은 저거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상황이죠. 저거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거죠. 예, 긁어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접종 연령에 대한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럽이 허가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출시 자체를 좀 약간 보류를 했거든요. 미국 상황을 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추이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방침을 할지 우리나라 허가는 났잖아요. 네, 허가는 났죠. 그러니까 이제 도입할 방법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이제 혈전이 문제가 된 게 여러분 두 개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문제가 있는 건 확인이 됐지만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작기 때문에 득실 따졌을 때 우리는 간다. 고! 결정이 났어요. 네, 예. 근데 덴마크에서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아예 접종 프로그램에서 삭제시키겠다. 우리는 제외시키겠다. 이 뉴스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예 제외시킬 정도로 그럼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자료가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덴마크가 좀 과하게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덴마크가 초기에 젊은 사람들 접종을 많이 하면서 네. 덴마크 내에서의 그런 혈전증 환자가 다른 국가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였어요. 통계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덴마크는 방역 상황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 부분도 거기도 있고. 상황이 좋군요. 여유가 있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어느 정도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방역 상황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다른 화이자, 백신도 모더나 많고. 다른 백신도 있고 이러면 굳이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그냥 다른 접종을 하겠다. 아하. 예, 이런 결국 상황이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백신이 여유 있는데 굳이 25만 분의 1 확률이지만 그 확률이 있는 걸 맞을 필요가 굳이 있겠어? 예, 이런 그런 거예요. 생각이죠. 오케이. 예. 그럼 혈전 걱정 없는 백신이 지금 모더나랑 화이자인데 모더나는 언제쯤 풀릴까 감도 안 잡히세요? 미국이 언제쯤 풀까?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6월까지 전 국민의 웬만한 사람들 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라 6월 이후나 돼야지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사실 그 부분을 타개하려면 국내에서의 생산 기반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 우회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협상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상을 해서 허락받아야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런 거죠. 기술 그러니까, 허락받아야. 기술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또 그 기술 이전의 정도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국내 회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만약 기술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뭐 이전 받고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한 7, 8월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7, 8월 이후 정도에는 뭐 국내에서 생산을 하든 아니면 미국에서 도입이 되든 어떤 그 방식으로 어떻든 도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분 계약한 노바백스는 지금 전 세계에 어디서도 허가가 안 났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허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영국하고 유럽의 EMA에서는 하고 있는데 영국의 이제 식약처에 해당되는 MHRA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허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EMA가 이제 MHRA가 뭐 보통 하면 EMA가 다음에 바로 하는데 한 5월 중순 정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심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도 한 5월 말 정도에는 두 심사 결과랑 종합해서 판단해서 5월 말 정도에는 허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임상이 좀 늦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네. 시작이 됐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하려면 효과 보려면 백신 접종을 할 사람 안 할 사람을 이제 무작위로 저정해야 되는데 내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백신 맞아도 되는데 내가 왜 임상에 참가해? 임상 구하기가 힘들었구나. 예, 그래서 조금 다 늦어졌습니다. 후발주자들이. 실험 대상을 그래도 어떻든
아무튼 거의 다 채워졌고 효과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그래서 일단은 허가 신청 조건만 맞으면 예.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상황이 갈수록 좋아지긴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몇 개월이 문제거든요. 네. 문제고 백신 접종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수급 상황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20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맞기로 한 부분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연령대에서 어떤 백신으로 대체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재갑 교수님이 지금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다면 다시 짜시겠습니까? 일단 지금의 너무 큰 방향을 트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방향성은 맞는데요. 다만 일부 이제 필요한 접종들을 잘 계산을 해서 일부 접종자 중에서 이제 불안하거나 수용도가 떨어지는 대상들에 대한 접종을 바꾸는 방법으로 좀 부분 조정? 부분 조정은 해야 될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 가능합니까? 일단 수급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죠. 백신 수급이 문제인데 모르는 거죠, 그거.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7월 8월쯤에 뭐 모더나의 국내 이제 생산이라든지 또 노바백스의 국내 생산량이 이제 스케일업이 제대로 돼서 많이 예. 된다 그러면 도달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게 관건이네요. 예. 걔네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저 기술 이전을 잘 해줘 갖고 우리가 생산하기 시작하면 예. 그때는 좀 상황이 좋아질 예. 텐데. 그러면 이제 7월 8월 넘어가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거니까. 예. 하여튼 당장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네. 그것도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임상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요. 현재 유럽의 EMA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내에 이걸 허가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주요 자료들이 국내에는 전달이 안 됐거든요. 아, 우리는 뭐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들이 그냥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찾을 수 있는 것만 있지만 이미 유럽에는 자료들이 넘어갔고 유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백신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아직 검증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정도까지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네. 결과를 보면 대충 이제 거기에 제출된 자료를 우리도 넘겨받을 수 있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스푸트니크 백신 러시아 거를 맞더라도 도입을 하더라도 그거는 5월은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스푸트니크 V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국내 회사들이 거의 이제 6억 명분 정도를 국내 대미 생산을 시작을 하거나 시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하청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V를. 그러니까 접근성이 사실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얘기가 계속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거 하청 받아서 생산하고 있군요. 네, 한 중소 이제 제약회사 한 5군데가 컨소시엄 이뤄가지고 지금 생산을 좀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약했을 때 공급이 용이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허가만 받으면 예. 그 교수님도 아직은 된다 안 된다 판단은 못 하시는 네, 거죠? 판단을 못 할 것 같고요.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정도나 고려하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경기도가 어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뭐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건데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뭐 제약회사랑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가능은 하죠. 일단 식약처 승인을 받은 백신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라면 저희가 쭉 네. 말씀드린 저 정도밖에 없는 거죠.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식약처 승인을 어떻게 해서든 요청을 해서 받게 되는. 근데 경기도가 어떤 백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푸트니크 V의 일부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얘기가 네,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 지자체가 하려면 할 수는 있고. 예, 어차피 뭐 예산 가지고 자기가 직접 뭐 제약회사랑 그건 자유니까. 예, 하는 건 자유니까. 다만 예.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더나, 파이자 뭐 이런 걸로는 사실상 지금 공급이 정부가 해도 안 되니까. 예, 안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상황 듣고 또 궁금할 때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